상무지구에는 유흥밖에 없다. 전국 3대 유흥가. 하지만 이제는 복합 기능 도시. 여기 카페보다 주점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전국 커피 음료 업종의 수는 10만 1946개소, 호프, 포차 이자카야, 민속 주점과 같은 간이 주점이 4만 7,588개소니까 2배 가까이 카페가 많은데도 이 지역은 카페보다 간이 주점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룸사롱 단란주점, 바, 일반 유흥주점 같은 유흥주점은 전국 23,267개로 전국적으로 카페보다 4배나 적지만 이 지역에서는 카페보다 유흥주점도 많습니다. 바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라고 부르는 상권입니다. 상무지구는 경기도 일산이나 성남의 1기 신도시가 건설되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지역입니다. 원래 광주는 원도심인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 행정, 업무, 문화, 상업 기능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약 20년간 상무지구가 그런 기능들을 꾸준히 가져오면서 지금은 광주 최대의 도심으로 성장했죠. 광주시청이나 의회,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를 비롯해서 법원, 방송국, 언론사, 토지공사 등이 위치합니다. 또 중대형 호텔과 영화관, 창고형 대형 마트, 종합병원을 비롯해서 각종 음식점과 소매, 서비스 시설이 골고루 밀집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 업무, 공공, 금융, 문화, 의료, 상업시설이 골고루 밀집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점부터 얘기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주점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한 상권에 분포한 절대적인 숫자도 많지만 전체 구성비에서 다른 상권에 비해 압도적인 숫자를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음식점이 100개 있으면 그 중에 호프나 포차, 이자카야 같은 간이 주점은 7개 정도 있고 유흥주점은 3개 정도 있어서 10% 정도가 술집인데 상무지구는 100개 음식점 중에 간이 주점이 14개, 유흥주점이 13개로 전체 27%가 술집입니다. 이런 상권을 유흥가라고 부르죠. 그런데 유흥 말고는 할 게 없다는 인식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굉장히 거북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상무지구는 좌측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쪽은 초중고 학교도 많고 아이들도 많거든요.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집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또 상무지구에서 병원을 하거나 학원을 하거나 옷가게 또는 점심 장사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유흥가 이미지로 인식되는 게 악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지구를 조금 더 뜯어보면 구획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상무역에서부터 북으로 뻗은 대로변, 상무중앙로에는 패션 브랜드가 밀집해 있는 세정 아울렛을 비롯해서 커피나 제과, 분식 프랜차이즈, 학원, 서점과 같은 점심과 오후에 회전하는 업종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상권의 주요 유동인구는 10대와 20대, 40대 이상 여성층이 해당되죠. 또 길을 따라 끝까지 올라가면 시청 좌측편으로 상무지구 먹자골목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먹자골목은 점심과 저녁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술집이라기보다는 밥집에 가까운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 직장인들이 대상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다 한 골목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상무 연화로가 있는데 이곳은 본격적인 유흥주점 밀집 지역입니다. 밤부터 새벽 시간까지 활성화되고 30대부터 50대 남성, 외부 유입객이 많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이 180도 달라지는 구역이죠. 마지막으로 롯데마트 뒤편으로 뻗은 상무 번영로는 유흥주점보다는 호프, 포차, 이자카야 같은 간이 주점과 고깃집, 일식, 양식, 중식, 초밥과 같은 요리 전문점이 위치합니다. 대외적으로 유명한 맛집들이 밀집한 구역이죠. 업종의 구성이나 회전하는 시간대만 고려해 봐도 이 구역의 집객력이 가장 클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객층도 20대부터 60대까지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구획화된 상무중앙로, 먹자골목, 연화로, 번영로 순으로 세부 지역별 상권을 둘러볼 건데요. 밖에서는 같은 상권으로 묶어서 보지만 내부에서는 구획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무역 4번 출구로 나오면 상무지구 상권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세정 아울렛을 만나게 됩니다. 2003년 9월 개점했으니 이제 20년이 지난 아울렛인데요. 내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입점한 아울렛들이 아동, 애완동물, 미용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거나 푸드코트를 넓히고 맛집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하면 지역 아울렛들은 의류나 신발, 액세서리 같은 패션 자파류가 대부분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복합몰이나 백화점급의 쇼핑 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로드숍 상권이 여전히 패션 자파에 대한 쇼핑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패션 브랜드만으로 가득 찬 아울렛은 오랜만에 봐서 놀랍기는 하네요. 중앙로를 따라 올라가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눈에 띕니다. 커피, 분식, 도너츠, 제과점 주요 브랜드들은 중앙로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상무지구 상권에만 스타벅스 매장이 7개 있는데 그 중에 4개 점포가 이 중앙로 양쪽에 위치합니다. 스타벅스에 비해 비교적 주거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파리바게트도 이쪽 중앙로 좌측으로만 3개 매장이 분포합니다. 뚜레쥬르도 마찬가지고요. 한솥도시락, 피자스쿨,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김간의 김밥, 이디야 커피, BBQ 치킨, 맘스터치, 공차, 버거킹 등 내로라 하는 브랜드가 모두 이 라인에 위치합니다. 이와 함께 학원과 의원, 미용 서비스도 상무 중앙로를 구성하는 주요 업종들입니다. 대로변만 놓고 보면 상무지구 상권이 유흥가와 무슨 상관인지 전혀 느낄 수 없죠. 그렇게 길 끝까지 올라가면 좌측으로 상무지구 먹자골목이 나타납니다. 사실 먹자골목이라고 할 만한 수준인가 싶을 정도로 음식점 밀집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한식과 해산물, 고깃집, 샤브샤브, 중국집 등 있을 만한 음식 업종은 골고루 있는 편입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를 위한 주변 직장인의 유입이 눈에 띄고요. 외부 유입보다는 주변 직장, 주거 고객이 많습니다. 좀 더 전문화된 신규 음식점들이 입점해서 먹자 골목다운 밀집도를 갖추면 외부 고객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흥시설 밀집 지역은 생각보다 점심을 먹을 만한 가게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번에는 광주시청 방면 남단으로 한국은행 골목길로 내려왔는데요. 양옆으로 오피스텔과 건강보험, 토지공사, 방송국 등 고층 건물이 꽤 보입니다. 광주시청이나 의회가 있다고 해도 충분한 직장인 수요가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중앙로 대로변에 자리 잡은 기업이나 오피스텔, 그리고 예상보다 많은 금융, 행정, 업무 기능이 밀집해 있어서 직장인 수요가 적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화로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유흥가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데요. 부천 신중동역 상권, 경남 창원 상권에서도 느껴본 적이 있지만 이곳 상무지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빈 술병들을 수거하고 또 저녁 장사를 위해 술을 채우고 있는 광경이 자주 목격되는 걸 보면 이렇게 많은 유흥주점이 장사가 될까 하는 생각은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해제 이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소비자를 유발하고 고객층의 성격도 다양한 상무 번영로는 각종 음식점들과 주점이 즐비합니다. 국내 주요 상권들과 차이점은 술집이 많다는 것인데요. 일반 요리 전문점에서도 술은 판매할 수 있지만 상무지구는 호프, 이자카야, 포차, 민속주점, 와인바와 같이 나는 확실히 술집이요 하는 가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고깃집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요. 다른 주요 상권에서 1층을 차지하고 있는 삼겹살이나 곱창집이 부족한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대신 해산물류가 많은 편이네요. 전국 맛집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상무초밥 본점이나 칸세이스시, 쿠우쿠우 같은 덩치가 큰 초밥 브랜드들도 이쪽 구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업종이 뜨고 있을까요? 먼저 전년 대비 늘어난 업종은 유흥주점이 가장 많습니다. 방역조치 해제로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한식, 커피, 피부관리숍 같은 점포가 늘었습니다. 학원과 여성 의류, 해장국, 네일케어 업종도 늘어났네요.
유흥주점은 19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늘어나는 업종은 전국적인 증가 업종 추세와 비슷합니다. 식사류, 음료류, 피부 네일과 관련한 미용 서비스 등이죠. 반대로 화장품, 미용실, 슈퍼마켓, 곱창, 족발업소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으로 보면 점포수 증가 순위와 마찬가지로 유흥주점과 한식이 늘었는데요. 이 외에 일반 의원, 피부과, 약국, 소아과, 한방병원, 안과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업종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직 19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호프와 포차 업종도 눈에 띄고 숙박업소의 매출 증가도 보이네요. 상권의 대표 업종이 주점이라고 한 만큼 좋으나 싫으나 상권이 살아나려면 주점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확실히 21년보다는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입니다. 반면 마트와 피부관리숍, 액세서리 등 여성 고객이 많은 업종은 감소세를 보였고 피자, 도너츠 같은 업종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점포가 늘면서 매출도 증가한 업종은 유흥주점과 간이주점, 한식류와 카페가 있고 점포와 매출이 동반 감소한 업종은 마트와 액세서리, 스포츠용품과 족발, 찜닭, 도너츠 업종 등입니다. 또 점포수는 늘었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며 매출이 감소한 업종은 피부관리, 네일케어숍과 샌드위치, 브런치, 제과점, 피자 같은 업종이었고요. 반대로 점포가 줄었지만 오히려 매출은 증가한 업종은 호텔, 동물병원, 예식장, PC방, 미용실과 초밥, 국수, 곱창, 양식 등 주요 맛집들로 소문난 업종이었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상권의 대표 기능인 유흥가도 살아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요리 전문점과 한식, 카페가 같이 늘고 있다는 점이네요. 외식업 외에도 의료 서비스가 크게 늘어 상권 전체적으로는 하루 종일 회전하는 느낌이 납니다. 밤 시간대에 집중되던 고객층이 점심과 오후, 저녁으로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종일형 업종이 유망한 것으로 보이네요. 입점한다면 주요 맛집들 근거리에 있는 공시를 추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무지구를 돌아봤는데요. 다른 지방 중심 상권에 비해 규모나 업소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기능은 훨씬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주거, 직장, 외부 유입 고객이 섞여 있고 다양한 목적으로 상권으로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초복합적인 기능 밀집은 상권으로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입점 업종의 자유도도 높은 편이고요. 유흥과 성격만 강하던 상권에서 점점 다양한 기능들이 보완되고 있는 상무지구. 2, 3년 뒤에는 또 어떤 모습일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상무지구에서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실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